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4년 8월 12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휴가는 저는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은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들이 휴가가 거의 이제 이번 주면 거의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휴가가 끝났음에도 더위는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아마 8월 한 달 동안은 계속 더울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HLB 그룹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는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이거는 마치 바 같은 데 갔을 때 저희가 양주를 먹고 일부분만 먹고 나머지는 안에 저장시켜 놓는다든지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모이다 보면 나중에 저희 HLB 그룹주들도 출발할 때 좋은 영양분이 될 겁니다. 이 영양분들이 모이면 또 HLB 그룹이 또 탄탄해지고 더 큰 시총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시면 리보세라닌 병용 재발 난소암 환자 생존기간 개선이라는 뉴스 하나와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NK 치료제 미평가 기간서 최대 3조 가치평가 요건 뉴스가 1조대라는 얘기도 있고 3조대라는 얘기도 있고 두 가지 종류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HLB 파나진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준데 요새 시장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되게 시세가 좋거든요.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9배 정도 폭증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HLB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진단 분야, FA부터 해가지고 진단 분야 실적들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아마 3분기 실적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HLB의 약들 아니면 이런 진단 도구들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응급실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응급실에 갔더니 FA 구급용 박스 같은 거, 솜 같은 거 들었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소독하고 링겔 바늘 꽂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만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코에 칙 뿌리는 비염 스프레이 있죠. 그게 보니까 또 HLB 제약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생활 곳곳에 HLB 관련된 회사의 제품들이 많다. 물론 HLB 글로벌에서 판매하는 또 여러 가지 생활 물품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가 이제 허구의 기업을 투자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바심이 생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주가 움직임 보면 그리고 시장의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답답하시고 조바심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장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다가 정작 가야 될 때 힘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개미가 많은 HLB 그룹은 한 번에 힘을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힘을 잘 응축하고 주가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번 하락 사태 때도 잘 버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주가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차트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1% 상승을 했고 항서제약은 2.69% 상승 진행 중입니다. HLB 파나진과 글로벌, 글로벌, 생명과학 요 세 종목만 파란불을 기록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HLB 파나진은 3,48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이 다 사고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저번에 파나진 주식 전환한 거 있죠. 그 물량들이 나간 흔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나가기는 거래량 터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아직 물량 소화가 다 전환사채 물량은 소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봉 보시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탈을 잠시 했다가 이거래일 안에 회복을 시키면서 지금 5일선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41선을 저항을 맞으면서 그래도 뭐 흐름은 나쁘지 않다. 추세선상은 계속 상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 41선 정도는 안착이 필요해 보입니다. 41선 안착이 필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 3700원 라인은 좀 회복을 해줘야 된다. 요 3700원 넘기 전까지 좀 전환사채가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당분간은 뭐 대장이 달리지 않는 안에는 요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315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이 사고 기타 법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뭐 다 기타 법인 약속했나? 자, 차트 보시면 얘도 이탈했던 자리를 회복을 한 다음에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 내일도 만약에 이 3070원 정도 자리를 종가상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음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이 224일선 3349원 정도는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다. 좀 기다리는 소식이 안 나와서 좀 조바심이 나네요. 베리스모 관련된 이슈가 일상이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큰데 뭐 베리스모 관련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지분 추가 취득이라든지 이런 소식이 간간무소식이네요. 부디 제발 잘 돼가지고 뭐 앞서 아필리아나 이뮤노믹이라든지 이런 사라진 회사들처럼 베리스모도 그런 회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9,5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좋습니다. 좋은 뉴스와 함께 엘테라는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12일선마저 도착을 했습니다. 윗골이 달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112일선을 두 번 정도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미끄러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112일선이 9,400원 이상을 종가상 유지시켜주는 모습이 며칠간 나와준다면 만원권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림은 만들어졌다. 혹시나 111선 밀리더라도 이 8,900원 라인 지켜준다면 그 정도 눌림은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 8,900원 라인까지 깨진다면 다시 뭐 포바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닥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저는 뭐 엘테라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서 기록했던 고점 정도는 충분히 욕심을 내볼 수 있다. 물론 세력 마음이겠죠. 돈을 쓰는 주체들이 주가를 올리고 뭐 저울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예상 시총치가 있겠지만 충분히 이런 파이프라인이 잘만 된다면 앞서 기록했던 고점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엘테라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크고 진회장도 어느 정도 HLB 테라피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를 볼 수가 있었잖아요. 뭐 HLB가 지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거나 진양군 회장이 개인적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 있는 관점에서 엘테라가 가지고 있는 유통망도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번 엘테라는 그룹주 안에서도 괜찮은 후보군이다. 앞서 고점 기록할 때도 HLB 테라피틱스는 거의 뭐 대장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경영양성 각막염 같은 경우도 불시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언제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희 주주들이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HLB 바이오 스텝은 2,5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끝. 자, HLB 바이오 스텝도 장이 안 좋았을 때 한번 크게 이탈을 했다가 바로 이틀 만에 회복을 시켜주고 지금 이렇게 원래 자리까지 왔습니다. 2,500원 라인을 돌파하고 오늘 저점이 지켜줄 라인을 딱 찍고 그대로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한 단계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온 그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이 2,500원 라인만 종가상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위로는 2,600원 돌파가 된다면 또 이 앞서 거래량 터졌던 이 양봉 몸통안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노터스 같은 경우는 유일한 손실 종목이라고 제가 물타기 한번 시도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수익권으로 오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HLB 바이오 스텝이 정말 저점 대비 그룹주 안에서는 정말 이거 반등 같은 반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고 시세도 안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HLB 대장이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바이오 스텝도 가지고 있는 재료는 많습니다. 좀 다이소 같은 개념이 있긴 해요. 얘가 이 지금 뭐 원래 본업보다 투자했는 게 더 많아가지고 그 투자한 회사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데, 참 다이소 같은 관점이 많다. 원래 그냥 하나만 집중해서 잘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얘도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쳐 놓은 것 같아요. 잘 되길 바랍니다. 자, HLB 글로벌은 5,5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얘도 보시면 이 5,450원짜리를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탈 없이 5일선 위에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문제 없고 내일 뭐 눌리더라도 이 5,450원, 70원 요 정도 자리 또 지켜주면 111선 또 요번 주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 5,9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요번 주 안에 5,900원대, 늦어도 다음 주 정도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한번 찍먹을 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제약입니다. 27,0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이 샀고요. HLB 제약도 지금 이 26,000원짜리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지금 27,600원 사이와 요 사이 구간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평선상 111선을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정도 되면 5일선이 이 111선과 마주치게 될 텐데요. 요 자리만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26,800원 이상 종가 계속 지켜주면 다시 얘는 거의 뭐 종고점 근처로 다 왔다.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전고 도전한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다만 거래량도 200만 주 이상 좀 터져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가상 28,000원 정도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32,000원대 도전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17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연기금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생명과학은 회복력이 많이 더딘 편입니다. HLB 제약이 지금 L생 기준으로 12,000원권에서 놀고 있다고 치면 얘는 지금 하나도 여기를 회복을 못했죠. 그럼 얘는 224일선인 11,8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붙여줘야 돼요. 여기까지 붙여줘야 어느 정도 HLB 제약과 그 기준점이 맞을 것 같은데, 유증을 하고도 얘는 정말 못 가네요. 정말 뭐 이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유럽에서 됐다는데, 최대 수혜인 HLB 생명과학이 이런 굼뜬 모습은 좀 안타깝습니다. 다만 뭐 차트적으로 안 갈 뿐이지 그래도 차트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언젠가 한번 얘는 또 한방과학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방과학의 모습이 나온다면 금세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시세 때는 L생이 많이 못 가졌는데요. 2차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HLB 생명과학도 한번 기대해 볼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TS 넥스젠입니다. 469원에 마감을 했고 10% 올랐습니다. 아, 티넥 진짜 제가 휴가 가 있는 동안에 고발, 정석영 대표 고발 하나 당했더라고요. 네, 그 찝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가. 아, 진짜 진영곤 회장이
L8을 팔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래도 조용준 대표가 사가지고 조금 안심을 했었는데 이게 이런 이게 보면요, 얘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흑화된 진양군 회장님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인수, 기업 흡수 합병 뭐 이런 거에 좀 도가 튄 사람인데, 진양군 회장님은 이거 인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사를 키우고 좀 하는 게 잘 해요. 이런 걸 잘 해요. 얘는, 이 사람은 뭐냐면 인수해가지고 그냥 단물만 쏙 빨아먹고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참 또 이게 고발을 당하는데, 제발 뭐 이거 좀 이거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뭐 미래 가치적으로 기대도 안 합니다. 기대는 안 하고 그냥 한 번만 슈팅이 나오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다만 지금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뭐 이걸 팔아서 LB 쪽으로 차라리 이거 팔아봤자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기 제 같은 기준으로는 손실률이 거의 한 70% 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LB 쪽이 물 탄다고 이게 만약에 이게 추매를 한다고 해서 비중도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티도 안 날 것 같고, 참 이거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 제발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얘도 어떻게 보면 그 뭐지, 진단 키트 저번에 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도 안 보내네. 정말 이거 뭘로 보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전으로도 안 가고 진단으로도 안 가고 되도 않는 건물이나 사고, 아 이거 부동산이나 하려고 이러나. 여튼 뭐 오늘 10% 오른 거 저는 전혀 뭐 기쁘지가 않아요. 이거 뭐 10% 올라봤자 다른 회사들 지금 요번 하락분 다 만회하고 오히려 그 윗지점까지 회복을 했는데, 오늘 10% 올라봐야 지금 음봉 다 회복 못했습니다. 거래량도 안 나왔고요. 그래서 얘는 다른 거 없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540원은 올라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뭐 20% 오르든 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자, 다들 뭐 티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주식이란 게 참 이렇습니다. 저도 10종목을 투자하면 10종목 다 뭐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뭐 과반의 이상 뭐 한 6종목 성공하면 나머지 실패의 4종목을 만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